푸른빛 형광등이 차갑게 비추는 요양원 복도.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한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75세 김순자,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다. 마치 영혼이 어딘가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듯하다. 오늘도 딸 미영이 찾아왔지만 순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중증 치매. 가족도 자신의 이름도 살아온 75년의 시간도 모두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런 순자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오래된 가요 동백꽃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민호야, 미안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그녀의 입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흘러나온다. 놀란 간병사가 달려오고 급히 연락받은 딸 미영이 황급히 요양원으로 향한다. 기억을 모두 잃은 할머니가 흘린 눈물. 그 눈물 속에는 50년 전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아침 7시 해바라기 요양원.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지만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1층 거실에서 순자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간병사 영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다. 순자 할머니, 아침 드실까요? 하지만 순자는 반응이 없다. 영희의 목소리도 따뜻한 미소도 그녀에게는 닿지 않는다. 영희는 익숙한 듯 순자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안내한다. 순자는 마치 인형처럼 이끌려간다. 식당에서도 순자는 혼자다. 다른 어르신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만 순자만은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다. 영희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기계적으로 씹어 삼킨다. 오후 2시 면회실에 순자의 딸 미영이 나타난다. 50대 중반의 미영은 지친 얼굴을 감추지 못한다. 5년째 어머니의 치매를 돌보면서 그녀 자신도 많이 늙었다. 어머니, 미영이에요. 딸이요.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하지만 순자는 미영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본다.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일상이 여전히 아프다. 엄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동백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동백꽃이라는 단어에 순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린다. 하지만 금세 다시 공허해진다. 미영은 1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간다. 저녁 시간 요양원은 조용하다. 어르신들은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복도에는 간병사들만 조용히 움직인다. 순자는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간병사실에서 작은 라디오 소리가 들려온다. 밤 10시 추억의 가요 시간. DJ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온다. 오늘은 1970년대를 풍미했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이 곡, 동백꽃입니다. 기타 전주가 시작되고 구성진 남성 보컬이 흘러나온다. 동백꽃을 좋아하세요. 하얀 그 꽃잎이.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순자의 텅 빈 눈에 갑자기 초점이 생긴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민호야. 순자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복도를 지나가던 영희가 급히 달려온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순자는 영희를 보지도 않는다. 그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영희는 급히 미영에게 전화를 건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급변했다는 소식에 미영은 잠옷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달려온다. 엄마,
미영이 달려오자 순자는 딸을 보고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그 반응은 미영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 민호야, 드디어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순자가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미영은 당황한다. 민호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어머니의 75년 인생에서 아버지 외에 다른 남자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영희가 조용히 설명한다. 치매 환자들은 때때로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기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날 밤 순자는 계속해서 민호라는 이름을 부르며 50년 전 어떤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고 애틋했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 1974년 봄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20살 순자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불렸다. 하얀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봄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살랑거린다. 그때 마을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해 온다. 서울에서 온 25살의 청년 교사 이민호. 키가 크고 눈이 부드러운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특히 처녀들은 모두 그를 흠모한다. 민호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진심으로 교육에 임한다. 방과 후에는 마을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순자도 그중 한 명이었다. 순자 씨, 이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고 글씨를 가르쳐 준다.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두근거린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민호가 순자에게 말을 건다. 순자 씨는 정말 똑똑하세요. 서울에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순자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민호는 진지하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여자도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의 진보적인 생각에 순자는 감동받는다. 그리고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어간다. 어느 날 저녁 마을 뒷산의 동백나무 아래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붉은 동백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서 민호가 순자에게 고백한다. 순자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순자의 마음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집안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사랑에 무슨 세상이 따로 있나요? 저와 함께 서울로 가요.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민호가 순자의 두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한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눈이 반짝인다. 선생님,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동백나무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눈다. 붉은 동백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그들을 축복하는 듯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순자의 아버지가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다. 마을의 부유한 지주 아들과 순자의 혼사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못된 년이 집안의 체면을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의 매를 맞으며 순자는 집에 갇힌다. 민호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 괴로워한다. 며칠 후 순자는 간신히 집을 빠져나와 민호를 만난다. 동백나무 아래 같은 자리에서다. 민호 오빠, 미안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저는 집안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순자야, 우리 도망가자. 서울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흔든다. 그 시대 시골에서 여자가 집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끝인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순자가 민호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준다. 그녀의 사진과 함께 김순자라고 적힌 쪽지였다. 오빠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서울로 떠났고 순자는 정해진 대로 지주집 아들과 결혼했다. 하지만 순자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다. 동백꽃이 피는 계절이면 늘 그를 그리워했다. 결혼 후 남편과 사이에 딸 미영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호가 있었다. 라디오에서 동백꽃 노래가 나오면 혼자 눈물을 흘렸고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혹시나 하며 그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컸고 그를 찾을 방법은 없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온 50년. 그 모든 시간 동안 순자의 가슴 속에는 20살 때의 그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순자가 동백꽃 노래를 듣고 민호의 이름을 부른 후 요양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미영은 어머니가 갑자기 보인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었다. 혹시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간병사 영희와 함께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다. 순자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가끔씩 민호야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혹시 민호라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성함은 박정수셨어요. 민호라는 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영희가 뭔가 떠오른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런데 미영 씨. 혹시 모르지만 우리 요양원에 이민호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미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3층에 계신데. 그분도 치매를 앓고 계세요. 조카분이 모시고 있어요. 영희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해 보고 싶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미영은 한 할아버지를 보게 된다. 79세 이민호.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같은 공허한 눈빛, 같은 쓸쓸한 뒷모습. 안녕하세요. 저는 1층에 계신 김순자 할머니의 딸이에요. 민호의 조카 준호가 복도에 나타났다. 준호는 삼촌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호 할아버지의 조카 준호입니다. 혹시 삼촌분이 젊으셨을 때 교사셨나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미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전라남도 쪽이셨나요? 네, 맞아요. 1970년대에 전남 어딘가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미영은 확신했다. 어머니가 부르던 그 민호가 바로 이 할아버지의 가능성이 높았다. 준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도 놀라워했다. 삼촌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삼촌은 평생 결혼을 안 하셨어요. 가끔 순자라는 이름을 부르시긴 했는데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서 순자를 민호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민호의 휠체어를 1층 거실로 내려갔다. 순자와 민호가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다. 50년 만의 재회.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치매가 그들의 얼굴 기억까지 지워버린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민호가 순자 곁에 다가가자 순자의 표정이 평온해졌다. 항상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가 민호 앞에서는 차분해졌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혼자 중얼거리며 초조해하던 그가 순자 곁에서는 안정을 찾았다. 이상해요. 영희가 중얼거렸다. 두 분이 함께 있으니까 훨씬 차분해지시네요.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정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 순자와 민호가 함께 있을 때만 두 사람 모두 평온했다. 떨어져 있으면 다시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혀놓았다.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때 또다시 라디오에서 동백꽃 노래가 흘러나왔다. 순자가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호야, 오래 기다렸지? 그리고 민호도 순자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미영과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5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우리 두 분을 더 자주 만나게 해드려야겠어요. 영희가 말했다. 치매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보이는 평온함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었다. 그날부터 순자와 민호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서로의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했다. 마치 영혼이 서로를 기억하는 것처럼. 순자와 민호가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있을 때 보이는 안정감은 요양원 모든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민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 순간 민호의 눈에 잠깐 초점이 생겼다. 마치 어떤 기억이 스치는 것 같았다. 순자야. 민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50년 만에 다시 부르는 그 이름. 비록 치매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선명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미영은 더 이상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와 민호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준호와 함께 민호의 방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김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50년이 넘은 흔적이 역력했다. 이게 뭘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누렇게 변한 편지지에는 민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서울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동백꽃이 피는 계절이면 더욱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어요. 영원히 당신의 민호가. 편지는 여러 장이 있었다. 모두 순자에게 쓴 것들이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주소를 모르니 보낼 수도 없었던 것이다.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50년 전 어머니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다니. 그리고 민호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가장 마지막 편지는 10년 전에 쓰인 것이었다. 순자야, 이제 나도 늙었어. 혹시 당신도 나처럼 늙어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보고 싶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준호가 말했다. 삼촌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게 3년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혼자 살면서 이런 편지들을 쓰고 계셨던 거네요. 미영은 어머니의 방에서도 뭔가 있을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가져온 짐들을 다시 살펴봤다. 작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비밀을 발견했다.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말라버린 동백꽃잎 몇 개, 그리고 작은 일기장.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와 민호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다. 동백나무 아래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1974년 4월 15일. 오늘도 민호 오빠 생각을 했다. 결혼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오빠가 있다. 미안해. 정수 씨 좋은 남편인데 내 마음이 온전히 당신 것이 아니어서. 1980년 5월 3일. 미영이가 태어났다. 이쁜 딸을 낳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민호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1995년 10월 22일. 애아빠가 세상을 떠났다. 좋은 남편이었는데 나는 끝까지 그에게 온전한 아내가 되지 못했다. 미안해, 미영 아빠. 그리고 미안해, 민호 오빠. 당신을 잊지 못해서. 일기는 2019년까지 이어졌다.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는 민호 오빠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9년 3월 10일. 요즘 자꾸 깜빡한다. 미영이가 걱정한다. 혹시 치매인가 싶어 무섭다. 만약 내가 정말 기억을 잃는다면 민호 오빠도 잊게 될까? 그것만은 안 돼. 죽는 날까지 오빠만은 기억하고 싶어. 마지막 일기였다. 그 후 어머니는 급속도로 기억을 잃어갔고 결국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미영은 두 사람의 50년 사랑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반세기. 그리고 지금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만은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 기적. 준호와 미영은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원 뒤뜰에 작은 동백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음 날 오후 따스한 봄 햇살 아래에서 순자와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붉은 동백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 50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다. 순자가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민호도 순자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당신이 익숙해요.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50년 전 이 나무 아래에서 나눈 사랑의 약속을 영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동백꽃잎이 흩날렸다. 순자가 떨어진 꽃잎을 주워 민호의 손에 올려주었다. 예뻐요. 이 꽃, 동백꽃이에요. 사랑을 의미하는 꽃이죠. 민호가 대답했다. 치매 환자가 기억할 리 없는 꽃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 미영과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 두 사람에게는 50년이라는 시간도 치매라는 병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날 이후 순자와 민호는 매일 동백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했다. 마치 50년 전 20살 연인으로 돌아간 것처럼. 어느 날 순자가 민호에게 물었다. 우리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게 기억보다 강한가 봐요. 치매 환자가 할 수 없는 철학적인 말이었지만 그 순간 민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가 이렇게 평안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준호도 삼촌이 이렇게 웃는 것을 오랜만에 봤다고 했다. 두 가족은 의논 끝에 두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방을 옮기기로 했다. 요양원 측에서도 두 환자의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을 보고 흔쾌히 동의했다.
같은 층, 마주보는 방으로 옮긴 후 두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서로를 찾았고 식사도 함께 했다. 산책할 때도 손을 잡고 다녔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두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젊었을 때 못다한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한 할머니가 말했다. 참 보기 좋아.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가을이 왔다. 동백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순자와 민호는 여전히 매일 그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갑자기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정확한 이름을 불렀다. 민호도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순자야.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 순간이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5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온 것 같았다. 오래 기다렸지?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야. 이제 왔으니까 됐어. 민호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둘은 이 순간만큼은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미영이 어머니를 돌보러 갔을 때 순자가 말했다. 미영아, 엄마가 행복해. 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말이었다. 미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정말요? 응.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어. 꿈 같아.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동백꽃이 만개한 어느 날 순자와 민호는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호야, 우리 나이가 몇이지?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만은 20살 같아.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까? 5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들. 좋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백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미영과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사랑이 정말 기억보다 강한가 봐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진짜 사랑은 영혼에 새겨지는 거군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요양원 거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라디오에서는 동백꽃 노래가 흘러나왔다. 순자와 민호가 손을 잡고 그 노래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50년 전 그날의 행복이 되살아나 있었다. 사랑하는 순자와 민호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늦었지만 축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되찾았다. 바로 사랑이었다. 그날 밤 순자가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아, 엄마 정말 행복해. 이제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민호 할아버지와 함께요.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50년 전 그날 밤처럼. 그로부터 1년 후 순자와 민호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함께 살고 있다. 치매는 더 진행되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매일 동백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요양원의 명물이 되었다. 때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함께 있으면 평안해한다. 마치 영혼이 서로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나이도, 심지어 기억까지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50년을 기다린 사랑, 치매로도 지워지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순자와 민호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동백꽃이 피고 지는 계절을 함께 보내며 생의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